자, 47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 포함되어 그렇지 않다. 중요하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행위와 대리 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같은 종류가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러한 사정을 어디에 반영하냐면 자, 126조에 표현 대리가 책임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선을 무과시래요. 그 선을 무과시를 판단할 때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아지겠죠.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의 권한도 포함된다. 자,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 대리 관련해서는 다 인정되는 걸로 표현 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125조죠. 대리권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형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 들었죠? 125조는 명함. 예컨대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 준 적은 없어요.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경우 한정한다.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엔 대리권, 대표권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대리인이라는. 자, 한정된다. 그건 아닙니다.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129조입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129조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126조가 성립한 에 대해서 제가 뭘 씁니까? 된다. 성립할 수 있다. 기본입니다. 표현 대리 관련해서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가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 당시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이건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기억나시죠? 그거와 연결된 겁니다. 자신이 미성년자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 극부를 이행해 준 거예요. 등기가 갔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됐어요. 병이 자 법정 대리인은 갑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미성년자임으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되면 유동적 유효 상태가 어떻게 되면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죠. 소급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죠? 서로 받은 것을 급부 이행이 됐잖아요. 그럼 받은 것을 돌려줘야 돼요. 제가 매매 계약이 무효가 취소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준다. 그거죠. 만약에 등기가 됐으면 취소가 되면 등기원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의 유인성에 따라 을의 비록 외형상 등기상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취소하게 되면 물권의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 효력도 없고 따라서 법률상 소유자는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걸 하나의 특징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갑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였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은요. 을이 갑에게 지급한 것은 돈이었잖아요. 근데 돈의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선 건 소유권이 넘어가요. 따라서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뭐만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지위가 아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쟁점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약이 취소됐을 때 그 법률 효과를.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취소권자는 누구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취소권자가 될 수 있는데 언제 취소했죠? 취소 원인이 소멸됨. 미성년일 경우는 성인이 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상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취소의 효과를 묻는 겁니다.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다 하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계약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갑이 미성년자이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의 상대방의 인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반환은 계약이 취소도 무효가 되면 서로 돌려준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관계는 급부는 서로 받은 거 돌려주는 관계는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짓입니다. 이게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받은 걸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특칙이 있어요. 어떤 특칙? 제한 능력자, 그냥 미성년자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뭐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제로 문제는 안 나오니까 반환 의무 부위는 이익이 현저라는 한도라는 부당이익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특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제한 능력자의 선악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현저하면 없으면 돌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남은 한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쟁점 뭐냐면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익이 남은 걸로 없는 걸로 볼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익이 있는 걸로 볼 건지를 묻는 건데 생활비를 충당한 경우는 다른 재산의 지출이 생활비잖아요. 그럼 생활비는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따라서 다른 재산 지출이 전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걸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원의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자입니까?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 효력도 없어요. 여전히 갑이 효력이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인 경우에 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보호 규정이 없어요. 거래 안전, 이게 바로 선의자를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거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였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거래 안전보다는 미성년자 보호가 더 중시되기 때문에 107, 108, 109조와 달리 거래 안전을 부여한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정은 소유자가 아니다. 반면에 갑이 소유자인 거죠. 타서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과 정을 상대로 213조나 214조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취득한다가 아니라 취득하지 않는다. 자, 제한 능력. 미성년자는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취소 행위는 시험 범위예요. 미성년자라는 표현만 썼을 뿐이지 결국은 답의 내용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했을 때 그 법적 효과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무효할 수 있다. 이미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죠. 2번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한두 번 더 나왔습니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문적으로도.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아니다. 예외입니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취소의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록 표의자에게 의사표시 주체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 어떤 경우냐면 여담이지만 중고사 직원이 매수나 매도 주문했을 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착오인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였어요. 아, 실수했구나. 그거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승낙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취소하는 거였습니다.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우리가 법조문이 어떻게 있죠? 10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본문 단서가 있으면 이 단서로 의해서 단서의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뭐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얻는 자 누구예요? 취소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예요. 취소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는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이 증명책임인데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인한 자가 아니라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다. 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50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을은 갑의 X토지, 갑 소유 X토지에 건물 소유한 지상권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아니죠.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 즉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갑 소유 토지를 양수인이죠.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대항력의 문제예요. 그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 새로운 소유자. 이게 대항력의 문제인데, 을이 양수인에게도 그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냐? 문제가 있는데, 먼저, 지상권은 성격이 뭐다? 물권이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지상권 설정 기간이 존속 기간이라면, 그 지상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얘기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임차권이면요. 임차권이라면, 다르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라면 다르고요. 그 다음에 60-22조 1항에 따라서 을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지상 물권이 그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갖고 있는 물권이냐 임차권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3번. 청구할 수 없다가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약정한 지루에 1년 6개월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다가 맞죠. 왜냐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3번. 을이 약정한 지루에 1년 6개월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입니다.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일단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소멸 당시에 건물이 현존하게 되면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형성권이 아니다. 그 얘기가 뭐죠? 즉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 해서 계약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설정자가 거기서 오케이 해야만이 갱신되는 거고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 즉 소유자인 갑이 나 계약갱신 원치 않는다 하게 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닙니다. 대신에 설정자 즉 소유자인 갑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 뭐를 썼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종류가 이게 경과에 따라 다른데 이 30년, 15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고한 건물이면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비교하냐? 임차권이에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권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 그 통고를 수령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랑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51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1985년 의뢰 토지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 수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자, 이런 지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분묘 기지권에 관한 건데 분묘 기지권의 그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지만 묻는 것은 뭐죠? 취득시효로 하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로 거기에 대한 묻는 겁니다. 근데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주 중요합니다. 자,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하죠. 왜냐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쟁점은 뭐냐면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완성하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이 돼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분묘 기지권도 등기를 해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즉 180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묘 기지권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그 순간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고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물권을 취득한 걸로 보시면 돼요. 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되고 대하다. 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분묘 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이거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대항 가능하다. 요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점유 취득 시 완성과 비교를 해서 자, 왜 그럴까요? 등기는 공시예요. 근데 분묘 같은 경우는 분묘 자체가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공분 자체가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분묘 기지가 사용권이지 토지를 사용하는 거지 더 나아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걸 묻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분묘 기지권의 그 성격, 뭐다? 지상권과 유사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 관습법상 법정 불권 아닙니까? 소유권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과 관련된 분묘 기지권이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설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 내용을 묻는 겁니다. 4번 갑이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권리, 제한 물권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도 포기 가능. 그때 포기할 때 그 요건을 묻는 건데 포기의 의사 표시에 별도로 점유의 포기도 있었냐? 그렇지 않다. 포기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분묘 기지권은 소멸되지 더 나아가 점유의 포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포기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 5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출제 당시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21년 4월 29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취득시효와 관련 취득시효 완성을 할 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소급해서 아니다.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경우에. 과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청구한 날부터. 주세요 하고 얘기한 날부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독특한 거라서. 자,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경우에는 일부에 가능하다. 하지만 요역지는요. 전부다. 만약 일부의 경우는 아니다. 2번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는 취득한다. 공유 강조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분량 양도하지 못한다. 중요하죠.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라는 표현 정말 이때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개념은 뭐냐면 승역지 소유자와 연결된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요역지가 아니라. 이건 중요해. 그 이유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5번 오히려 나머지가 더 중요하죠. 지금 지문이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강조했죠. 213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14조는 준용한다. 214조가 뭐죠? 방해 제거나 아니면 방해 예방 청구권. 유치권은요. 유치권에 관련해서는 이런 준용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